오늘은 제가 평생 살며 쉽게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말을 하겠습니다.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식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해지는 식사입니다. 또 하나는 돈은 한 푼도 오가지 않는데도 남은 인생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식사입니다. 둘 다 처음에는 그저 밥 한 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무너진 뒤에야 깨닫습니다.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구나.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한 통의 전화가 마음을 흔듭니다. 오랜만입니다. 식사 한번 하시죠. 예전 생각이 나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이 말이 반갑게 들린다면 오늘 이야기를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106년을 살아오며 보았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배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따뜻해 보이는 밥자리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이 왜 조심해야 할 사람인지. 첫 번째 식사, 오랫동안 사라졌던 사람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자리.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식사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하게 다가오는 자리입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름을 얻은 사람도 보았고 조용히 무너진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웠던 사람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에게 속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러겠나 하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오래된 이름 하나가 마음을 흔듭니다. 젊은 날 함께 일했던 사람, 고향에서 알던 사람, 학교에서 함께 웃던 사람, 한때 한 식탁에 앉았던 사람, 오랫동안 아무 소식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참 오랜만입니다.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말투도 부드럽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먼저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참 고생 많았지요. 그 시절이 그래도 좋았습니다. 선생님은 그때도 참 반듯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사람은 마음이 풀립니다. 그래, 세월이 지나니 이 사람도 부드러워졌구나. 예전 인연을 이렇게 기억해 주는구나. 나를 아직 잊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사라졌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찾는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이 순수한 그리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리움처럼 보이는 부탁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일 수 있습니다. 내 신용일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조심스럽게 지켜온 돈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쌓아온 평판,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성품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에 약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면 고맙고 누군가 옛날을 기억해주면 마음이 열립니다. 이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사람답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이 노년의 가장 위험한 문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인연은 갑자기 나타나서 급하게 마음을 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는 식사 한 번으로 내 남은 인생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사라졌던 사람이 갑자기 따뜻해질 때 반가움보다 먼저 조용히 생각해야 합니다. 왜 지금 나를 찾았을까? 그 질문 하나가 남은 노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칭찬으로 마음을 열게 한 뒤 결국 부탁을 꺼내는 자리, 그런 사람이
갑자기 만든 식사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칭찬입니다. 선생님은 예전부터 다르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선생님을 참 존경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반듯하게 사시는 분은 드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마음이 조금은 풀립니다. 젊을 때는 칭찬을 들어도 바쁘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자식들은 제 삶에 바쁘고 예전처럼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듣는 좋은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깊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절대로 급하게 굴지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함께 고생했던 시절을 말합니다. 어려웠지만 따뜻했던 시절, 밥 한 그릇 나누어 먹던 시절, 젊어서 꿈이 많았던 시절을 천천히 꺼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 뒤로 돌아갑니다. 지금의 나이가 아니라 아직 힘이 있었던 그때의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함께 웃던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으니 괜히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 이 사람은 남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머리가 느슨해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누군가가 선생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하고 말하면 경계심이 조용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때 상대는 본론을 꺼냅니다. 사실 작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이름만 잠깐 빌리면 됩니다. 며칠만 도와주시면 금방 해결됩니다. 보증은 형식일 뿐입니다. 이번만 믿어주시면 됩니다. 말은 부드럽습니다. 표정은 간절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내 남은 삶을 흔들 수 있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투자일 수도 있고 보증일 수도 있고 빌려달라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의 사업, 친척의 사정, 옛 동료의 어려움이라는 이름을 달고 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노후 자금을 한 번의 식사 뒤에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인연이니까 믿었던 것입니다. 법보다 무서운 것은 정입니다. 계약서보다 사람을 더 믿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돈은 젊은 날의 돈과 다릅니다. 다시 벌 수 있는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신용도 가볍지 않습니다. 한 번 흔들리면 마음까지 무너집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친구는 내 돈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은 내 이름을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내가 거절했을 때 더 조용히 물러납니다. 한 번 거절했는데 얼굴빛이 바뀐다면 이미 답은 나온 것입니다. 한국 노년이 가장 약해지는 말, 우리가 남입니까? 한국 노년이 가장 약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남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오래된 고향 사람에게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젊은 날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들으면 옛 시절이 떠오릅니다. 동창 모임에서, 친척 사이에서, 예전 직장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이 나오면 사람은 쉽게 차갑게 돌아서지 못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한국 사람은 정으로 어려운 시절을 건너왔습니다. 가난하던 때에는 이웃이 가족 같았고 직장 동료가 형제 같았고 고향 사람 하나 만나면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밥 한 그릇 나누던 기억, 같이 고생하던 시간, 서로의 어려움을 알던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가 남입니까 하고
말하면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정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정 때문에 평생 모은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인연은 귀하지만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내 노후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거절해도 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관계는 남습니다. 보증을 서주지 않아도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 형편을 먼저 살핍니다. 진짜 인연은 내 노후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정을 말하면서 부담을 줍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떤 사이였습니까? 이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는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외로움보다 죄책감에 약해집니다. 내가 매정한 사람인가? 내가 너무 계산적인 사람인가? 예정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가서는 안 될 자리에도 가고 해서는 안 될 약속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다운 것은 아무 부탁이나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다운 것은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인연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남은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어렵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길게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말에 얼굴빛이 바뀌고 서운함을 앞세우고 정을 들먹이며 나를 몰아붙인다면 이미 답은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내 쓸모를 찾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따뜻함은 거절해도 됩니다. 갑자기 찾아온 따뜻함은 거절해도 됩니다. 저는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식사를 청할 때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전 인연인데 너무 매정한 것 아닌가. 나이 들어서 사람을 그렇게 끊으면 안 되지. 한번 만나보는 것까지야 괜찮지 않겠나. 그 마음을 저는 잘 압니다. 한국 사람은 정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이웃과 친척과 동료가 서로 기대어 살았습니다. 쌀이 부족하던 시절도 있었고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견딘 사람을 쉽게 모른 척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람이 한번 봅시다라고 하면 마음 한구석이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만남 하나가 상처로 끝날 수 있지만 노년에는 그것이 남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잃은 돈을 다시 벌기 어렵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 깨진 평온은 오래갑니다. 그러니 저는 말합니다. 10년 넘게 소식이 없던 사람의 갑작스러운 식사 초대는 거절해도 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안한 얼굴로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고도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럼 다음에 편하실 때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서운한 티를 내거나 사람을 몰아붙이거나 예정이 있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십니까? 라고 한다면 이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고 싶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젊은 날처럼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나누어 줄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그 성실함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이름과 마음과 노후를 지킬 의무도 있습니다. 사라졌던 사람이 갑자기 따뜻해질 때 그 따뜻함에 바로 기대지 마십시오. 먼저 한 걸음 물러서서 보십시오. 진짜 사람은 천천히 다가옵니다. 급하게 마음을 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식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식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식사는 돈을 빼앗지 않습니다. 보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돈은 잃지 않지만 마음이 어두워지는 불평의 자리. 두 번째 식사는 더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돈은 잃지 않지만 마음이 어두워지는 불평의 자리입니다. 이 식사는 처음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과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누구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보증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습니다. 이 정도 모임이야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웃기도 했고 오래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몸이 무겁습니다. 방에 들어와 앉으면 누군가의 말이 계속 귀에 남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남입니다. 요즘 세상은 정이 없습니다. 나는 평생 고생만 했습니다. 누구는 자식 덕을 보는데 나는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식탁 위를 오래 떠돕니다.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내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별일 아니던 자식의 말투가 서운하게 느껴지고 오래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작은 습관도 갑자기 못마땅해집니다. 어제까지는 감사했던 일상이 오늘은 억울하게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쉽게 물듭니다. 방 안에 연기가 가득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냄새가 몸에 배듯이 불평이 가득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내 마음에도 그 냄새가 배어듭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금방 털어낼 수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다시 움직이다 보면 어두운 말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마음의 회복이 느립니다. 한번 들어온 원망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남의 불만이 내 불만처럼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밥 한 끼 먹었을 뿐인데 왜 집에 돌아와 가족이 미워지고 내 인생이 서운해진다면 그것은 이미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돈을 잃은 것도 아닌데 마음의 평안을 잃습니다. 누구에게 속은 것도 아닌데 내 안에 따뜻함이 줄어듭니다. 이 식사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안에서는 이미 중요한 것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노년의 품격은 무엇을 거절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노년의 품격은 무엇을 더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조용히 거절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식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오래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다정해지는 식사입니다. 옛정을 말하고 추억을 말하고 우리가 남입니까? 라는 말로 마음을 흔드는 자리입니다. 그 따뜻함 뒤에 내 노후 자금, 내 이름, 내 신용을 빌리려는 부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식사입니다. 돈은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식이 서운해지고 배우자가 밉게 보이고 내 인생만 손해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안을 잃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식사 한 번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누구와 앉느냐가 남은 인생의 얼굴을 바꿉니다. 어떤 말을 듣고 돌아오느냐가 내 마음의 빛을 바꿉니다. 거절은 차가운 일이 아닙니다. 거절은 내 노후를 지키는 일입니다. 거절은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예의입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요즘은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번 거절했다고 끊어질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인연은 나의 거절도 존중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에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사람을 덜어내고 불필요한 말을 덜어내고 불필요한 식사를 덜어낼 때 남은 인생은 비로소 조용하고 깊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에 남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짧게 남겨주십시오. 평안한 노후, 용기 있는 거절, 내 마음 지키기. 이 말 한 줄이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그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